자, 이 화재 예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화재 예방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콩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배출 포인트를 놓쳐서 급한 마음에 콩을 배출해서 공기를 만났을 때 냉각팬에 그 불이 붙은 콩은 엄청난 고열과 함께 화염을 낸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딱 하면 막 지붕 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때 냉각팬 위에 천장이 작거나 또 냉각팬 위에 어떤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2차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화재가 사실 로스터기만 사고가 난다는 거는 그 화재본 입장에서는 사실 로스터기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2차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터기에서 불 난 게 아까 말했다시피 체크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콩이 뭐 일부 날려가 가지고 다른 곳에 붙었다든지,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옮겨 붙는다든지, 또는 천장 위에 우리가 인화성 물질을 놔둬 가지고 거기에 불이 또 옮겨 붙는다든지, 천장에 불이 붙어서 사방 편방으로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전손이 나죠. 전손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2차 화재에 의한 겁니다. 2차 화재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단열판이 없어서 밑에 불이 붙는 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간혹은 봅니다. 근데 대부분 공장에서 사용할 땐 공장이 우레탄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형 로스터기에서 왜 전소가 날까? 이걸 저희가 집중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로스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공장 전체가 전소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터기 자체가 하나의 난로기 때문에, 그리고 천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불꽃이 높다고 해도 천장을 그 불꽃이 때리진 않아요. 뭐 120km 정도 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120km 정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소화 기능을 다 집어넣어놔서 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할 텐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전소가 나는 경우들은 단열 처리가 안 돼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철과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연결이 메꿔져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안에서 불이 붙으면 쭉 불이 붙는데 이거를 끌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불이 붙으면. 그래서 소방관들을 불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방관들을 부르시면 이 샌드위치 판넬에 이게 배관이 나가 있는 부분에 그 틈새에다가, 또는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소화기 물을 뿌립니다. 벽면에다가요. 왜 저 사람 벽면에다 물을 뿌리지? 그거는 안에서 불 붙고 있는 게 전체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들이 단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내가 쓰고 있는 로스팅 공장이 안에 이게 방염 처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고온의 열이 도착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배관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재가 나는 사건, 전손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패널관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좀 그래도 닥트 중에서 좀 고급이에요. 아연 도금도 되어 있고 좀 고급 닥트인데, 대부분 이렇게까지 좋은 건 안 쓰고요. 함석 닥트 중에서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좀 색깔이 돌금이 좀 덜 돼 있는 이런 함석관을 많이 쓰죠. 이렇게 패널이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뭐 얘나 같아요. 이런 애들은 로스터기에서 불이 붙어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화염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사이클론을 통해서 얘로 배관을 잡아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이 사이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막 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어떤 인화성 물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글로 옮겨 붙습니다. 옮겨 붙으면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고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이런데 이 배관 밑으로 또 커피 콩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 그 난로나 이런 데다가 그 커피 마대를 불태워 보시면 아는데요. 엄청 불 잘 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철이 녹고 막 이런 것들, 여기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대부분 여기 쌓여있는 먼지나 재나 로스팅 이물질들이 쌓이는데요. 주로 카본 성질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흡착합니다. 그럼 어떤 관들을 쓰셔야 되느냐? 로스터기에
내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통관, 이렇게 페러로 가려져 있는 이런 관들은 아무리 고열이 되고 빨갛게 달아오를 망정 불꽃이 떨어지거나 녹아내리진 않습니다. 이제 이 스테인리스 304, 뭐 430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열화돼 가지고 뭐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하고 이런 관들을 쓰시고요. 특히 이렇게 네듀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함성 네듀샤. 뭐 저희도 가끔 쓰는데 이런 애들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가 사실 탄화되어 있는 커피들의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라든지 그 다음에 체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름들하고 흡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커피가 타면서 나오는 이제 불완전 연소되는 애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카본 성질을 되게 많이 갖는데 우리 카본 아스팔트에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은 까맣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본 자체가 흡착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표면에 이렇게 먼지가 끼는 게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먼지가 나 끼워주세요 하는 데죠. 예, 그래서 이런 관들은 될 수 있으면 쓰시고 그러면 청소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버려주세요. 이걸 계속 주구장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내부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경우요. 요런 경우 잘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 중에 스텐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철판 자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관들이 있어요. 제형기관에서 이중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들을 제형기를 쓰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제형기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화재에서 전기 제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그 집진 제형기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대형 로스터기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얘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 쓰지 않고 버너식 제형기를 많이 쓰는데요. 버너식 제형기는 연기를 태워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서는 항상 불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기가 들어가 거기서 타는 상태인데 제형기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 때도 거기선 항상 불이 나기 때문에 제형기 자체가 불이 난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 제형기가 배출되는, 인이 되고 아웃이 되는 그 배관이 가열돼서 그게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서 전소를 하는 경우. 이런 배관 쓰시면 이거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중관을 꼭 쓰셔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철판으로 가려져 있는 이 안쪽에서 불이 붙는 경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관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주변을 세라크롤이나 이런 걸로 덮어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불에 의해서 전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제주 소방서에서 낸 그 실제로 화재 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무서워해야 되는 건 어디냐? 사실은 이 사이클론입니다. 사이클론. 그러니까 불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거든요. 로스터기 안에서 불이 나면은 사실 로스터기 안에서 불이 멈춥니다. 그런데 얘가 돌면서 이쪽으로 거의 화염방사계 수준의 불이 일로 나와요. 왜냐면은 문을 닫아놓으면은 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갈 데가 없어요. 뭐 프로밭이나 이런 애들. 근데 뭐 이런 개방형 로스터기들을 띄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구조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로스터기 버너 밑부분에 체프가 쌓여 있으면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제주 소방서에서 촬영한 그 로스팅 그 불이 화재 나는 영상을 실제로 불을 내본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저희 거는 다 안전평가를 다 넘어서가지고 그때 촬영한 거를 좀 놔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저희도 한 번씩 로스터기를 만든 다음에 불을 내보는데 이게 2차 화재로 연결되느냐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보시면은 불이 나오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 사이클론의 이쪽에서 이게 사이클론에서 불난 애들을 당겨서 일로 내보내는 거죠. 일로 내보내는 과정에 얘가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은박지 주름간 있죠. 이렇게 주름간 이렇게 쭉 펴지고. 걔는 그냥 철사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화염방사기 수준이 되죠. 그럼 이 주변에 혹시 콩을 쌓아놨다거나 이러시면 바로 화재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얘가 분출되는 쪽, 이 연기가 나가는 쪽, 이쪽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닥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 그건 로스터로서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할 일이에요. 최소한 이게 밖으로 나가는데. 외부에서는 이 간을 쓰셔도 됩니다. 무관한데 제연기를 쓰신다든지 이 나가는 부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통간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불이 나면 없어집니다.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로스터기가 지나가는 아래쪽에는 특히 생두나 이나물질들은 아예 놔두시면 안 돼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시고 거기에 혹시 불이 나서 떨어지더라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배관이 어떤 이나물질 위를 지나가야 된다. 그럼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이 배관 절대 싼 거 쓰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통관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통관과 항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벽면과도 떨어지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관이 내 로스팅실을 전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실제 로스터기에서 불이 나면 이쪽으로밖에 안 나와요. 불이. 이쪽에 모든 불들의 집합체가 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럽니다. 자, 다음은 이 송풍기 자체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화재를 해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육안으로 봤을 때 사이클론 자체가 불이 제일 먼저 붙습니다. 이 사이클론 모터 자체가. 그러니까 드럼에서 콩이 붙었다고 해도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예요. 일로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될 수 있으면 철제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송풍기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항상 주물로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애들, 화재에 버틸 만한 애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송풍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화재 시에는. 그래서 좀 튼튼하고 얘는 항상 불이 발사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애들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불이 붙어서 밑에 까만 타르가 쑥 같은 애들이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불 붙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에서, 그러니까 대기의 온도 중에서도 이 철판 온도가 거의 400도까지, 화재 시 찍어보면 400도까지, 거의 400도에서 490도, 500도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는 면에 400도가 나온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제주 소방관 어차피 다 같이 보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 영상에서 한번 살짝 틀어드릴 테니까 그 화면 한번 보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터들은 항상 화재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배관이나 이런 애들, 이런 배관 쓰시는 분들이 이게 가끔가다 이런 어느 중간, 특히 레드샤 이런 애들은 자꾸 청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갈아주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이거 괜히 싸신다고 이거 청소도 안 됩니다. 사실상 흡착돼가지고. 저희도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청소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희 드럼 청소해 달라면 드럼 청소 못 해요. 못 닦습니다. 이게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시면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가 불려갖고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온도를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뜨거운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럼을 청소하실 때는 사실상 물로 청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겉에만 핥는 거고요. 뭐 정말로 청소를 하셔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열로에다 집어넣어서 장시간 열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드럼을 굳이 청소를 하셔야 된다면.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또 드럼이 변형이 생겨요. 그럼 고열에 가하다 보면. 그럼 또 한번 깎아줘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게 결국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이나 이런데 불이 붙는 경우, 이런 불이 붙는 경우에는 되게 난감해요. 어디에 물을 넣을 데도 없고 뭘 할 데도 없고.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겉에서부터 물을 뿌리세요. 표면에서부터 물을 뿌리면 안에 있는 애들도 온도 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절대 사이클론에 불이 붙었을 때 먼저 그 사이클론 밑에 있는 애를 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물을 겉에서 뿌려서 온도를 낮춘 후에 꺼내세요. 체프에 불이 붙으면 우리 볏집에 불 붙은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지 막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프통을 열었을 때 항상 고개를 뒤로 제친 상태에서 체프통을 열고 물을 뿌려서 성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 끝에 쪽에서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당황돼요. 사실 그게 겪어보시면 굉장히 당황됩니다. 근데 사실 사이클론 외에 이 중간 염통에서 불이 난다? 이건 막혀서 나는 경우예요. 청소를 진짜 안 했을 때 막혀서 나는 경우인데, 근데 거기에 불이 나도 사실상 그냥 놔두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 나오는 쪽은 어디다? 이쪽입니다. 이쪽. 이 사이클론 쪽. 불의 점화 원인은 두 가지예요. 드럼에서 불이 나서 뭐 로스팅 물에 났느냐, 아니면 체프통에 있는 체프가 불이 났느냐. 근데 체프만 빼주고 물만 좀 뿌려줘도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불이 그렇게 막 불타오르거나 막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체프통에 불이 붙어서 그게 장시간 떼지면서 석탄에 불이 붙듯이 그 까만 그 진드기에 불이 붙어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건데, 거기까지 불이 붙는 데는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 체프에 불이 붙은지도 모르고 계속 로스팅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체프통에 체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을 이제 저희도 하다 보면은 특히 대형 로스터기 쓰시는 분들 체프통을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아예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크게 하면 클수록 그 화재가 커집니다. 그런 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체프는 어느 단계, 그러니까 꽉 찰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만 차도 바꿔주셔야 돼요. 사실은 3분의 1만 차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체프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날리면서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답이 없이 그러니까 그 까맣게 탄화되어 있는 그 탄화성 카본 물질,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석탄이, 이제 로스터기 석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석탄에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정말 고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열이 되려면 밑에서 체프가 어느 정도 장시간 타야 불이 붙어요. 단시간엔 절대 불 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고요. 화재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로스터기에 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 이 방송은 소형 로스터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로스터기 전체에 물 뿌리셔도 뭐 크게 불내릴 만한 건 없잖아요. 근데 대형 로스터기 쓰시는 분들은 불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되게 당황스럽고. 사실은 로스팅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화재입니다. 화재. 이런 화재를 막으시려면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베어링 점검. 베어링 점검을 하는 거는 베어링을 보시고 축을 돌렸을 때 축이 도는 속도와 베어링이 도는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축은 도는데 베어링이 도는 속도가 1초라도 느린다. 그럼 이 베어링은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베어링을 주구장창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버터 에라. 인버터 애들이 주파수식이라고 해요. AC 모터를 대부분 쓰는데 주파수 방식들이 간혹 멈추거나, 이게 똑같은 인버터인데 어느 지역에만 가면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공장에서 돌리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정말 어떤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쓰다가도 주변에서 어떤 공사를 했다거나, 뭐 통신사가 다른 수치가 됐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기회가 들어왔다거나, 수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버터, 그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요게 조금 간혹 있는데 그게 걸리면 저희도 굉장히 대처하기가 까다로운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드럼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즈, 될 수 있으면 단독적으로 휴즈를 쓰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에어컨하고 다 같이 물려있는 휴즈에서 에어컨 과부하가 걸려갖고 딱 썼는데 그게 이입합이야. 오이씨, 불 붙어갖고 드럼 멈췄어. 돌리지도 못해. 예? 아니 뭐 소형 같으면 들어서라도 뺀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뺀대지만 대형 막 30kg 그거 들기도 힘들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드럼 안에 있는 콩을 뺄 수도 없잖아요. 드럼 회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럼이 멈추는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된다. 로스터들은 항상 바르고 조이고 닦고 이걸 거의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로스팅 하기 전에 항상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항상 보시고요. 저희 로스터기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로스터기는 기름을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용 구리스를 계속 뿌려주는 거. 제가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 구리스 바르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형번은 다 똑같죠. 모든 베어링의 형번은 다 공통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서 사서 써요. 그리고 드럼 멈췄다 그러고 가보면은 구리스가 하나도 없어. 그건 일반 구리스 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드리는 이 베어링이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갖고 하는 베어링이거든요. 별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사 정품을 써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음이 아니라 그냥 쓰세요. 안 그러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형 로스터 쓰신 분들 중에 한 번씩 드럼 멈추는 것들은 다 겪어봤을 거고, 드럼이 멈출 때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창에다가 물 분사기로 물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최대한 물을 뿌린 상태에서 최대한 다시 드럼이 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로스터기는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껐다가 한 인버터가 세팅될 시간, 보통 5초 정도 완전히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시 키면 드럼이 다시 회전을 합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드럼이 회전하게 되면 다 말라요. 다 마릅니다. 별도로 뭐 청소하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콩 배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한 로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도 요즘은 다 분해식으로 나오잖아요. 분해해서 안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지들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사이클론의 끝부분은 항상 수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이 사이클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작은 건데 이게 이제 가정용 로스터기 만들려고 저희가 일단 금형을 떠서 만들어 본 건데 코카와 그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이게 똑같이 따라하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요 끝부분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막히면은 화재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항상 꼬챙이 같은 걸로 뚫어 놓으신 상태가 돼야 돼요. 체프도 잘 떨어지고 화재 예방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청소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라도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면 보셨을 때 이게 사이클론 모양으로 되느냐, 이게 만약에 이게 꽉 먼지가 차고 일자가 돼 있으면 체프도 밖으로 나가고 이게 여러 가지 화재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런 사이클론들을 항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교육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화재 교육을 제일 먼저 시키셔야 합니다. 왜냐면 로스터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디 가갖고 로스터리 카페에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사실 1kg 가지고 로스팅 교육을 한다?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1kg 가지고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 방식으로 30kg, 40kg를 이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맨날 그래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아티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납품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로스팅을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로스팅을 배워야겠다라고 하면 대형 로스터기 있는 데 가서 배우세요. 대형 로스터기를 써보신 분들은 소형도 잘 다룹니다. 근데 소형 로스터기를 배우신 분들은 대형 로스터기를 못 다뤄요. 그리고 화재 이 예방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로스팅을 배운다? 이 주식입니까? 주식? 사실 주식도요, 경제적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는 참고인데, 모든 주식의 그래프가, 모든 주식의 가격의 뭐 예점이 다 그래프에 다 있대요. 아닙니다. 이게 기술적 지표냐, 기술적 분석이냐, 아니면 뭐 그래프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그 분석이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프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거든요. 로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겁니다. 특히 소형에서는 내가 뭐 이렇게 그려, 온도를 이렇게 따라가 할 수 있지만, 이 로스터기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너 이거 따라와, 이런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요. 50g짜리 뭐 이런 변수값이 적은 소형 로스터기에서는 가능해요. 저희도 실험을 해보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가능해요. 근데 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스팅 자체를 배우셔야 된다. 그래프보다는 로스팅 스킬을 배우셔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화재 예방은 중간중간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면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로스팅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화재 예방 교육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은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로스팅의 기초 로스터가 될 준비가 되셨다면 앞으로 이제 제 방송 같이 보시면서 제가 정말 누구랑 얘기를 해도 이 방송 기초편만 보시면 누구랑 얘기를 해도 꼴리지 않는 로스터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